안녕하세요, 미코맘입니다. 제 첫 번째 컨텐츠로 뭘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도담이가 분유 알러지도 있었고, 그리고 쌀 알러지도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피부에 막 아토피처럼 뭐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입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시판육 이유식을 안 먹이고 다 직접 해 먹었어요. 그리고 물론 해외라서 한국만큼 이유식, 시판 이유식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껏 이유식을 계속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좀 더 손쉽게 만드는 법 등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담이는 9개월 차에 돌입해서 이유식을 하루에 3번 먹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먹고 있고요. 분유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번, 잠자기 전에 1번 이렇게 해서 2번 먹고 있고요. 보통 한국 책에서는 이유식을 먹고 나서 바로 붙여서 분유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양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권장 이유식 양은 120 정도예요. 그리고 우유는 바로 붙여서 160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담이는 이유식을 120을 제가 줬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늘 배고픈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유식을 제가 200 정도를 주고요. 대신 분유는 안 주고 있어요. 그 주는 이유가 아이들이 아직 이유식을 잘 먹지를 못하니까 이유식으로 부족한 영양을 분유로 더 보충을 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담이는 이미 충분히 이유식을 많이 먹고 있고 또 책에서 권장하는 하루 분유량이 500에서 600 정도예요. 근데 도담이는 이미 한 번 먹을 때 280 정도를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죠?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번만 먹어도 이 하루 권장량은 이미 채우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분유 2번, 이유식 3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유식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바로 쌀이에요. 저희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 아니겠어요? 초기 이유식 때는 완전 곱게 걸린 쌀가루를 이용하고요. 중기 때는 밥을 해서 으깨거나 아니면은 쌀을 살짝 갈아서 이용하고요. 후기 때는 밥알이 완전히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요리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전기밥솥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쌀을 3컵을 넣는다 하면은 3에 맞는 3컵에 맞는 물의 양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반을 더 넣어줘요. 그래서 물의 양 3컵 반 정도 하면은 후기 이유식하기 딱 적당한 그런 죽밥 형태의 밥이 완성이 됩니다. 재료 같은 경우에는 고기, 생선, 콩, 버섯 이런 단백질류가 꼭 들어가고요. 일단 그리고 야채류, 호박, 당근, 청경채 등등 여러 가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런 야채 등등 이렇게 넣어서 보통 밥에다가 재료를 한 2가지, 3가지 정도씩 해서 후기 이유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일치 12끼를 만들 건데 밥이랑 렌틸콩은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을 이제 더 추가해서 이 한 컵이 4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밥을 3컵을 넣어줄 겁니다. 컵은 그 밥솥 살 때 그냥 받은 이 계량컵이에요. 여기 160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저는 일반 쌀 2컵 넣고 햄쌀도 넣어줄 거예요. 찹쌀현미예요. 찹쌀현미 한 컵에서 이렇게 3컵을 넣고요. 그리고 렌틸콩도 넣어줄 건데 도담이가 주황색깔 렌틸콩을 먹어봤는데 초록색깔 렌틸콩은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파프리카 요리할 텐데 파프리카가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알록달록 있잖아요. 그래서 초록색깔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콩도 한 컵 정도 넣어줄게요. 쌀만 하면 물을 3컵 넣어주면 되는데 렌틸콩도 할 거니까 물을 저는 이제 4컵 반 이 정도 넣어줄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었어? 이만큼 했는데 벌써 땀이 주는데? 이제 쌀 씻을게요. 쌀을 콩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담가볼게요. 일단 밥 물의 양은 저는 여기 렌틸콩이랑 같이 쌀이랑 넣은 거라서 4컵보다 좀 더 반컵 더 작곡으로 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밥 물을 맞췄고요. 모드는 그냥 저는 백미 찰진밥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압력
그러면 밥이 맛있게 될 거예요. 밥은 알아서 잘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유식 재료를 준비할 텐데요. 지금 저녁 다 다르게 먹이면 정말 좋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냥 제가 아침이랑 저녁 똑같은 거 그리고 점심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아침 저녁용 이유식은 밥이랑 렌틸콩 지금 요리 중이고요. 지금 싱싱한 바다 연어, 민물 연어도 있는데 바다 연어를 샀어요. 바다 연어랑 그다음에 청경채를 할 거예요. 청경채는 제가 지난번에 요리하고 이렇게 냉동실에 다 다져서 넣어놨거든요. 여기 날짜도 다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두면 재료 뭐 상할 걱정도 안 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청경채는 그냥 이렇게 칼로 다 다졌어요. 그래서 이거 청경채 이거 큐브 4개 넣어줄 거예요. 이따가. 기름을 지금은 소량 사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기름을 최대한 안 사용하고 싶어서 연어는 그냥 연어에도 기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어는 그냥 찜기에 넣고 이렇게 쪄줄 거예요. 연어가 짜잔 냄새 맛있게 익었어요. 이렇게 그냥 젓가락으로 만져보면 잘 익히죠? 잘 익은 거예요. 지금 저는 한 10분 15분 정도 그냥 중불에서 쪘고요. 연어 껍질은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뼈가 발라져 있는 거긴 한데 혹시 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살살살살 좀 크게 익혀서 그냥 밥이랑 넣어주시고요. 근데 너무 으깨지는 마세요. 그러면 너무 잘게 부서져서 그 연어 텍스처나 이런 맛을 잘 못 느끼니까 그냥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뼈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밥도 다 됐어요. 짜잔. 약간 이런 죽밥 느낌. 하면 딱 비벼 먹기 딱 좋아요. 이게 렌틸콩을 넣어서 지금 많이 으깨지네요. 렌틸콩이 푹 익어버리더라고요. 자, 이거랑 이제 재료랑 넣고 섞어주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유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물은 그냥 조금 튜브에 넣은 청경채를 할 건데 이게 얼었으니까 좀 빨리 넣더라도 물 적당량 좀 넣어주네요. 청경채 좀 큰 청경채 있죠? 그거 3개 정도의 양이에요. 청경채는 금방 익으니까 이렇게 밥토로만 주면 이렇게 한 기다리세요. 그 다음 요리하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그치 이거 방금 밥 먹었잖아. 이렇게 청경채 넣고 여기다가 아까 한 밥 이거에 3분의 1을 넣어줄 거예요. 네, 좋아. 이거는 내끼 분량인 거죠. 그리고 제가 생선이나 고기는 좀 맛있으라고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그 생선 한 덩어리 있죠. 연어 한 덩어리는 이렇게 뼈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고 껍질 벗겨서 투하해주세요. 그리고 밥이 적당히 약간 죽밥처럼 될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물도 막 얼마큼 넣어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게 밥이 지금은 좀 밥에 물기가 안 느껴지고 그냥 약간 되게 되직한 죽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었다 싶으시면은 불 세게 해서 좀 물 날리면 금방 날아가거든요. 벌써 이렇게 다 날아가서 완성됐어요. 이런 느낌? 되직한 느낌? 그 다음이 점심 4끼 완성입니다. 보통 이유식을 아이들이 조금 먹는다 싶으면 이거를 한 5끼 정도 나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완성! 맛있는 이유식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밥 먹고 싶어서 주방을 기웃거리고 있어. 두 번째 이유식은 소고기, 가지, 버섯을 넣어줄 거예요. 소고기랑 가지가 되게 궁합이 좋대요. 근데 그래서 소고기랑 가지만 넣어도 되는데 소고기가 지난번에 하고 이거 큐브가 2개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소고기 2개 하고 그 다음에 버섯으로 더 보충을 해줄 거예요. 한국 새송이 버섯이에요. 여기서 인기 짱이에요. 짱짱. 너무 맛있어. 새송이 버섯.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 소중한 버섯이 이렇게 깨졌어요. 이거 버섯 이 뿌리 부분은 그냥 잘라서 버리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쓰신 버섯 나머지는 다 쓰시면 돼요. 결혼하고 저는 이제 바로 해외에서
살림을 찾았으니까 제가 결혼 전에 해외로 물건을 미리 보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거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게 다지기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일일이 다 다질 필요도 없고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다지기는 종류 많으니까 다지기는 꼭 강추. 그래서 버섯 이렇게 대충 깐 거는 그냥 뭉텅뭉텅 이렇게 해서 그냥 밀면 돼요. 그럼 되면 다 잘 갈려요. 너무 많이 씹으면 잘 안 갈리니까 적당히만 넣어서 일단 갈다가 또 그냥 지금 후기라서 그렇게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이 정도? 갈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또 같이 가면은 갈리니까. 가지 색깔 너무 예쁘죠? 지금 가지도 그냥 이렇게 잘라서 여기 다진 데 넣어서 그냥 다져줄 거예요. 근데 참, 이 가지 껍질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중기 때는 가지 껍질은 이거 다 벗겨서 요리를 했고요. 지금 후기라서 껍질은 그냥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 역시 물을 그냥 바닥에 눌러붙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야채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줄 거고요. 썰어둔 가지 이게 지금 1개 반이거든요. 가지 1개 반을 투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다른 냄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물을 안 넣어도 될 텐데 저는 스테인리스 냄비여가지고 물을 좀 일반 거보다 넉넉히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 벌써 여기 끝에 살짝 눌러붙죠. 그래요. 가지에서 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싶으면 고기, 냉동했던 고기,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고기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익었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은 가지 익으면 진짜 완전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섯은 아까 2개예요. 새송이 버섯 2개. 투하. 흘리고 난리 났네요. 이걸 안 보고 화면을 보려고 하니까 먹기가 힘들어. 버섯에서도 물이 살짝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익는 거를 보고 나서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정 불안하겠다 그러면 드셔보세요. 제일 간단해요. 불을 좀 줄이고요. 이제 재료들은 다 익었거든요. 오! 부담이가 개성어지네. 를 넣어주세요. 제 약불에서 이렇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2끼 2종류 이유식을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잘 넣어뒀습니다. 마음이 든든하네요. 뒷정리는 우리 유무님께서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쓰다미